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인가요? 공부 좀 해보신 분은 좀. 저 처음이시죠? 예. 아직은 해보신 분들이 지금 나올 때는 아닌 것 같고, 그죠? 보통 한 1월 달쯤에 많이 나오는데, 올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올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거 있나요? 정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네. 올해 시험은 어떻다고 들었습니까? 쉽다고 들었어요? 어렵다고 들었어요? 합격 많이 했는데, 그죠? 올해 시험이, 제 소개부터 할게요. 생각보다 대전이 생각보다 머네요, 그죠? 아침에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생각보다. 저는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형남이고요. 아무래도 선생님에 대한 또 신뢰가 필요해서 늘 이제 첫 시간에는 이제 자기 소개들을 좀 하는 편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너무 많이 하면은 그것도 또 참 서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강의는 한 19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대전은 중개사분들이 저 많이 할 텐데요. 대전 중개사분들 저 많이 할 거예요. 네. 대전은 애지간한 학원들은 거의 다 강의를 예전에 했었죠. 요 근래에 한 4년, 5년 안 내려왔네요. 한 10여 년 가까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중개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거의 알 겁니다. 주형남 그러면. 워낙 대전에서는 유명했던 결혼 선생이에요. 네. 대략 이제 예전에는 한 20년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찍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한 10여 년 찍었죠. 네. 그래서 꽤 강의를 했던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고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석사는 이제 고대하고 다른데 광운대에서 했는데 그런 건 인터넷 뒤져보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주형남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냥 이제 더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또 1월 달쯤 되면 아마 수강생분들이 한 100여 명이 좀 넘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때쯤 되면 오늘 자료 말고 오늘은 이제 합격 전략 세미나라는 걸 가지고 나와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드릴 생각이고요. 그러고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쯤에는 이제 사실 신뢰가 없으면 공부를 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 개인 프로필을 복사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인원이 많으면 그렇게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지금처럼 입으로 하고 그냥. 예. 여러분 올해 시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단기간에 끝낼 거냐라는 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장은 제28회 합격 전략 세미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장은 27회 기출문제 적중 분석표라는 건데, 여러분 합격 전략 세미나 첫 번째가 기출문제 분석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좀 먼저 하면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과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죠. 제 과목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40번까지이고요. 그다음에 민법이나 민사특별법 쪽이 41번부터 80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지를 받아보시면요. 맨 먼저 보는 거는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개사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시세법이 나오고 올해 조금 어려웠던 과목이 이제 공법이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공법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 아마 시험 보기 전주에 무료 특강을 제가 4시간을 왔었어요, 실제. 그래서 그때 이제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계산 문제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계산이 쉽냐? 그래서
그랬는데, 뭐 그래서 누가 밥 먹자 그래서 처음 왔는데 또 이제 뭐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작년 11월부터 올해 27회에는 1회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사실 어려울 때였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개론이 약간 쉬웠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려울 겁니다라고 했는데 개론은 조금 어려웠어요. 많이 어렵진 않고 약간 어려웠습니다. 기대보다는 사실 할만했고요. 민법은 생각보다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27회 때 몇 명이 응시한지 아세요? 약 19만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그러니까 근래 우리가 가장 많았던 때가 15회인데 그때가 26만 정도였으니까요. 26만에서 쭉 줄어서 13만까지 줄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한 3년간 약간 늘어서 19만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뭐 내년에도 그 정도 될 거로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1차가 비교적 생각보다는 쉬웠기 때문에 합격자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문제 분석을 하면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건 분석 보면 알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시험들이 남았는지를 알 거고 또 27회 기출문제 적중 분석표라는 거는 제가 파일을 학원에 보내지는 않았어요. 제가 집에서 출력해서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민감한 부분까지 제가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게 사이트에 올라가면은 돌아다녀서 다른 분들이 또 그걸 또 잘못 이용해서 제 원고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건 안 보냈고 28회 합격 전략 세미나 자료만 메일로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으로 설명하려다가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료를 드렸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공부하셨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험을 안 봐봤잖아요. 또는 모의 시험을 안 봐봤죠. 모의고사.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게. 이게 이해가 혹시 안 되면은 언제 다시 자료를 보시면 되냐면 절대 버리지 마시고 한 3월 정도부터면 우리가 전국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좀 보고 나면 시험이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3월이나 4월 정도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언제쯤 다시 가공해서 보여드릴 거냐면 내년 시험 직전 아마 1월 달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상황 봐서 보통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잊어먹지 말라고 다시 특강 때 이야기를 좀 하죠, 제가. 그래서 올해 여기 대전 에드모에 계신 분들도 이 수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어요. 아마 크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라는 거는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을 가장 세밀하게 쪼개면 8개 편으로 나누죠. 우리 입문서 보시면은 총론, 강론, 평가에서 3개 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8개 편. 그래서 여러분 26회, 27회 보면은 예컨대 부동산학 기초 이제 이 총론인데 총 몇 문제 나왔어요? 3문제. 지금 표 보고 계신가요? 네, 3문제. 27회. 그 다음에 경제이론 쪽. 예컨대 수요 공급하고 경기 변동에서는 총 몇 문제 나왔죠? 네, 5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뒤로 넘겨보시죠, 뒤로. 뭐 이건 어떤 책에나 다 있는 자료들이고. 자, 이번 시험을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의 40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낯설을 텐데요. 긍정형 문제하고 부정형 문제로 나누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오지선다형이죠. 그래서 지문이 5개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늘은 자유스럽게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냥 편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정답이나 뭐 정확한 원하는 대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 위에 지금 공무원반 있죠. 공무원 젊은 학생들 공부 잘하잖아요. 공무원은 오지선다일까요? 사지선다일까요? 사지선다형이죠. 네, 지문 4개예요. 보통 몇 점 정도 돼야 합격을 할까요?
평균 한 90 근처 가야 합격하죠. 90 넘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사지선다형에서 90점을 맞는 학생이 오지선다형으로 문제를 주면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그냥 찍어보세요. 정답 없어요. 실제로 저 학생들 데려다가 오지선다로 시험을 봐보지 않은 이상. 예. 몇 점 나올까요? 경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데. 70 좀 안 나옵니다. 60, 70 사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의 양이나 공부의 질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는 공부가 상당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시작하시면 좋고요. 그럴 때 여기 긍정형이나 부정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긍정형은 이 5개 중에서 옳은 거 찾으세요. 그런 문제예요.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이제 만일 답이 3번이라면 나머지 1번 지문은 틀린 데가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4개죠. 이런 게 이제 긍정형이고요. 부정형은 뭐냐면 5개 중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답이 예컨대 1번이라면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옳은 지문이고 1번만 틀렸다 그 이야기죠. 이해하셨어요? 감각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긍정이요? 부정형이 훨씬 쉽죠.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항상 옳은 것들만 공부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중개사 시험은 철저하게 전략이 일단 아주 중요해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그거는 합격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알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공부를 좀 제대로 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요게 조금 쉽고, 요게 어렵죠. 그래서 통상 시험에서 이게 몇 개 나오냐 하면 23개 정도 나오죠. 23개. 계산 문제도 옳은 답을 찾는 거니까 실은 긍정형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대략 한 7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뺀 긍정형 문제는 대략 몇 개겠느냐? 10개 근처가 나오는 거죠. 자, 27회 한번 보죠. 27회. 27회는 26회는 비교적 비슷하게 나왔죠. 그런데 27회에는 부정형 문제가 몇 개예요? 17개밖에 안 되죠. 그리고 계산 문제가 몇 개입니까? 9개죠. 그죠? 일단 계산 문제가 더 나왔다는 건 조금 어려워하는 거예요. 수강생들은. 네. 그 다음에 긍정형 지문이 무려 14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약간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긍정형이 생각보다는 좀 많았다라는 거고, 예, 여기 좀 많았죠. 14개.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다소 많았다. 요거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강생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네. 그 다음에, 2번째. 여러분, 3번 한번 보세요, 3번. 그래서 그 밑에 해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27회의 경우 26회에 비해서 뭐 이렇게 해설해 놨죠. 3번 보시면 이제 답안별 분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은 아마 아직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이시니까. 개론이 40문제라 그랬죠. 그러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답을 만들까요? 답 1번에 40개를 다 집어넣을까요? 배분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배분하겠죠. 그래서 5, 8, 2, 40. 5개 중에 40문제 만들어야 되니까 각각 답이 몇 개씩 나오느냐? 8개씩 나오죠. 8개. 자, 그런가 볼까요? 자, 거기 26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26회. 7, 8, 7, 9, 9. 자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27회는 몇 개 돼 있죠? 8. 네, 8, 7, 8, 8, 9. 그러니까 거의 8개를 맞추는군요. 26회하고 27회를 봤더니 약간 눈에 띄는 거는 대략 한 5년치에서 10년치를 분석하면 그게 보이는데 4번하고 5번이 개수가 1개 정도 많을 때가 꽤 있네요. 이해가 되신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릴게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나중에 OMR 카드에 옮겨 적는데 다 풀면 물론 좋고 다 풀면요. 뭐 보통 계산 문제 같은 게 있으니까 한 5개, 뭐 6개 못 풀 수도 있겠죠? 못 풀어도 합격해요. 그 이유는 이따 설명드릴 거고. 못 풀었다라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OMR 카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1, 2, 3, 4, 5, 1, 2, 3, 4, 5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에서는 20번 문제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40이라 치자, 여기까지. 자, 그럴 때, 현재까지 풀었던 문제 35개를 여기다 표기했더니, 자, 1번은 꽤 많아요. 1번. 뭐 1번은 답이 1번, 2번은 5번, 뭐 3번은 4번 이래가지고 답을 쭉 적었어요. 그랬더니 1은 8개 다 나왔네, 1은. 예. 그 다음에 3도 8개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도 8개 다 나왔어요. 그럼 8개가 좀 덜 나온 게 지금 몇 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2번하고 5번. 그러면 아까 남아있는 5개를 부득이 찍어야 된다면 몇 번을 찍어야 될까요? 2번은 싫으세요? 5번. 아, 감각 있는 분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답이 어디 쪽에 많다 그랬어요? 예. 저라면은 뒤쪽으로 찍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나는 좋아하는 숫자가 무조건 3이야. 남자는 양수야.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남자는 1, 3, 5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3이야 그러던데 시험하고 3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좀 가야죠. 저 같으면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뒤쪽.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느낌 좀 가지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과학적 분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이 정말 중요한데, 이 4번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번. 난이도별 분류를 했는데, 일단 계산 문제는 상급으로 분류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 난이도라는 거를 좀 보시면, 난이도. 우리가 이제 시험을 분석해 보면요. 예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요게 대략 한 30% 됩니다. 요게 40%, 30%. 대략 3대 4대 3 정도 비율로 출제를 해요. 문제 수로 볼까요? 40문제에 30% 그러면 4, 3, 10이니까 12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16문제죠. 그 다음에 요거는 12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요렇게 해서 대략 40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가 볼까요? 자, 26회 보니까 12개, 18개, 10개. 뭐 대충 3대 4대 3 근처예요. 자, 27회도 보니까 13개, 15개, 12개. 지금 큰 4번 자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3대 4대 3이죠. 네, 좋아요. 그러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질문. 우리 시험은 고시 답안하고 달라서, 즉 논술식. 답안지 10장을 쭉 논술 주관식으로 쓰는 거하고 달라서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한 개에 5점짜리도 있고 한 개에 40점짜리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2.5점이에요. 무조건 2.5점.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점수를 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점. 어떤 분은 어려우면은 혹시 4점 주나요? 이렇게 그저께 질문하던데 처음 하시니까 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2.5점이다. 그러면 이 어렵다는 남도 상급 문제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푸는데 대략 우리가 시간을 민법 개론해서 100분 주거든요, 100분. 그러면은 40분, 40분, 80분 풀고 나서 OMR 카드 옮겨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실수하면 다시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각 문제당 우리가 대략 1분 안에 해결해야 되는 건데 1분. 이런 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상급은 1분 안에 해결이 될까요? 잘 안 될까요? 계산 문제가 1분 안에 될까요? 대략 운 없으면은 대략 3, 4분 걸리고요. 운이 없으면 5분 좀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1분 안 걸려요, 이거. 1분. 이런 거요. 이런 건 30초. 30초.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 하면요. 만일 최단 시간에 가장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시험지가 이렇게 있다 가정할게요. 우리 시험지는 A3 용지입니다. A3면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복사 용지 중에 가장 큰 거고요. 이걸 접철 방식으로 접어서 시험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A3 2장이네요. 이게 전지의 반쪽입니다. 북전지의 반쪽이에요. 전지 아시죠? 전지. 그러니까 시험지가 장난이 아니게 커요. 그러니까 시험장이 다 이런 책상이거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봐요. 그러니까 그 시험장에서 시험지 뒤집으면서 OMR 코드 옮겨 적는 게 그것도 또 장난이 아니에요. 책상이 우리 집에 있는 것처럼 큰 책상이면 사장님 책상.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의자도 좀 이렇게 편한 의자면 좋은데 다 이런 의자예요. 시험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제 여기 2단 편집이 되어 있거든요. 2단.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시험장에서 뭐 주의할 것들 쭉 적어놨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해가지고 쭉 뭐 40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40번 끝나면 여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목 붙어 있고, 41, 4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시험지가 대략 몇 장이냐? 개론시험지가 대략 6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양이 많죠? 민법이 대략 7쪽에서 8쪽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문은 누가 길다는 이야기예요? 개론이 길어요? 양으로 보니까 민법이 길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번하고 8번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작년 26회 같은 경우는 5, 6, 7, 8번이 쭉 어려웠습니다. 앞쪽에서는.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이거는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제가 한 4번, 5번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잘 못 지켜요, 이거야. 정말 중요한데. 아무 이야기 안 하면 당연히 순서대로 풀죠. 순서대로 풀어요. 워낙 성실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학개론을 40개 다 풀었더니 개론 풀고 나니까 60에서 65분이 지났어요. 시계 보겠죠. 시계 보니까 시간이 충분치 않네요. 그럼 민법을 잘 풀 수 있을까요? 대충 풀까요? 올해도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 모양이던데요. 등록하러 와가지고 민법 꽈락 나왔다 그러던데 이런 시험을 꽈락 맞으면 안 돼요. 이렇게 쉬운 걸. 그 이야기는 민법 제대로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개론 풀다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35분 남았네요. 시간 없으면 민법을 안 읽어요. 안 읽고 답만 읽고 답 같으면 찍고 가요. 그냥. 지문 5개 다 읽는다고요. 문제 보고 나서 3번일 거야 하고 3번만 읽는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찍어버리든지. 20%라도 맞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보는 다 드렸으니까. 1번부터 쭉 풀다가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미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좀 건너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미리 풀어서 뭐하냐, 미리 풀어서. 이유는 제가 2가지 논리를 제시할 텐데, 스킵, 건너뛴다는 거예요. 건너뛸 때는 표시하고 가면 돼요. 나중에 풀 거니까. 자, 이렇게 풀면은 대략 개론은 몇 개 건너뛸 가능성이 있냐? 7개 일단 건너뛰는 게 좋고, 이 중에서도요, 긍정형 중에서도 아주 상급 문제가 있어요. 이 상급 문제는 보통 계산 문제하고, 박스형 문제입니다. 이 박스형 문제가 뭐냐?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몇 개냐? 이거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뭐 이렇게 쭉 주고, 이 중에 옳은 게 2개냐, 3개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답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제는 개론에서 대략 1개 냅니다, 1개.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는 할만했죠. 제가 1개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모의고사에서 제가 거의 1개는 냅니다, 1개. 왜 낼까요? 맞추라고 내는 거예요. 시간 좀 뺏으려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출제자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려고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19만 명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통상 8% 없습니다. 8%. 그래서 올해 발표해봐야 알겠지만 올해도 그 정도는 나올 거예요. 아마. 뭐 2차 어려워봤자 8%는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5,000명 정도는 넘어갈 겁니다. 아마. 2차 어렵다고 뭐 아우성 치는 사람들도 있던데 천만의 말씀이고 나올 건 나와요. 제가 강의했던 학원들 보니까 나올 거 다 나와. 예상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80명 붙을 거야. 대략 80명 나왔습니다. 2차까지. 1차 합격자가 한 30명. 그래서 한 100명, 110명 이 정도 되네요.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 풀어봐야 어차피 답도 안 나와, 이거. 이런 문제는 작심을 하고 내는 거예요. 일부러 틀리려고. 그래서 2개 아니면 3개 왔다 갔다 하니까 찍어서 맞추는 거지 사실은 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뭐하러 푸냐 그 이야기예요. 몇 번씩 읽으면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민법은요. 아직 시험 안 봤죠,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민법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요즘 이제 민법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뭐 다음 어쩌고 5줄이에요.
그런 다음에 1번 지문 해가지고 사례 문제, 판례 사례 문제인데 요거 4줄, 2번 지문 3줄, 3번 지문 4줄, 4번 지문 4줄, 5번 지문 4줄. 그랬더니 한 페이지를 거의 차지해 문제가.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짧다고요? 길다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풀죠. 문제 잘 읽고 나서 1번 지문을 읽고 나니까 답은 안 해, 1번은. 문제를 잊어버렸어. 뭘 물었는지. 그러면 다시 또 문제를 또 읽어요. 와, 이걸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요즘은 잘 안 들어가는데 옛날에 제가 한 20년 했다 그랬잖아요. 젊어서 힘이 넘칠 때는 모의고사 감독을 일부러 들어가 봐요. 방해하죠. 실제 시험장은 방해 요소가 많아요. 코 푸는 사람도 있고, 뭐 시험지 넘기고, 뭐 난리 시끄럽고, 감독관이 와가지고 잔소리도 하고, 옆에 쳐다보지 말아요. 뭐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감독관들 다 대부분 선생이에요, 선생. 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꼬장꼬장해요, 원래요. 애들한테 잔소리 하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른들한테도, 아니, 옆에 보지 마시라니까요. 부정행위 간주합니다. 뭐 이렇게.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막 방해하죠. 뭐 공부했어요, 어제? 날 새셨나? 막 이러면서 일부러 방해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봐요, 저는 문제 어떻게 푸는지. 정말 답답할 때가 뭐냐면, 이런 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그럼 부르죠. 사장님 왜 그러셨어요? 다 못 풀었죠, 이것 때문에. 그럼 이제, 못 풀었다고. 시험장 들어가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푸냐 하면, 대략 결론은 이런 거 계산 문제 한 7개에다가 이거 포함해서 못 풀만한 문제가 한 2-3개 나와요. 2-3개 많아봤자. 그러면 9개인데요. 10개라고 치죠. 10개. 그러면 10개를 건너뛰면 몇 개 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30개. 그러니까 민법도 그렇게 가자고요. 민법도 너무 긴 지문들, 막 사례 문제, 갑을까지 나오는 건 좋은데 요즘은 갑을 병에다가 정까지 나와요. 미쳐요. 그 그림 못 그려요, 이거. 가만히 있어. 갑하고 을하고 뭐라고 병은 또 왜 나왔지? 정 너는 누구야 또? 이러면서 그리다 보면 돌아버리는 게. 저도 옛날에 고시 공부했으니까 민법 안 했겠어요? 우리 때는요, 요 정도 나왔어요, 요 정도요. 요즘 문제는 해도 너무해, 제가 보면. 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뭐, 보면은. 민법 안 한 지가 오래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30개 풀었다 치자, 30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략 1분 안에 풀었던 문제이니까 시간은 60분 썼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이제 60분에 풀만한 건 다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OMR 카드를 쭉 옮겨 적었다라고 치자. 그냥 일단 60개. 그런 다음에 나머지 약 한 40분 가까이 남았으니까 나머지 시간 동안은 뭘 풀어야 되느냐? 무조건 계산 문제 풀어야 돼요. 무조건.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5개까지. 4개, 5개까지는 맞춰드릴게요. 4개는 누구나 풀어요, 이거. 계산 문제는 뭐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계산 문제를 나중에 풀어야 돼요. 왜냐? 계산 문제 쉬워요. 잘만 배우면. 계산 문제는 답이 정확하니까. 어려운 문제는 답이 항상 헷갈려서 어려운 거예요. 이건 풀면 답이 나와요. 계산 문제는 연습이 되면 딱 보면 알아요. 얘는 암산, 얘는 못 풀겠네. 제가 그 정도까지는 해드려요. 풀지 마세요라는 문제가 몇 개 있고 풀어요라는 문제가 몇 개, 유형별로. 그러니까 시간 나면 이걸 풀죠. 그런 다음에 민법에서 못 풀었던 걸 또 풀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한 20-30분간 계속 풀다가 마지막에 정말로 못 풀겠다 그러면은 찍는 건데, 아까 어떻게 찍는다 그랬어요? OMR 카드에서 8개가 안 되는 것 중에 앞쪽이요, 뒤쪽이요? 네. 그걸 또 세서 8개 확인하면 안 됩니다. 시간 없는데. 쭉 봤더니 답이 별로 안 되는 거 찾으면 되죠. 보통 뒤쪽이에요. 1, 2, 3번 볼 것도 없고 4번, 5번 봤더니 5번이 몇 개 안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4번 몇 개 안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걸 언제 1번이 8개 맞나? 뭐 이렇게 셀 시간은 없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지막 결론까지 가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이라는 게 요령이라 그랬죠. 제가 전략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몇 점 맞으면 합격인가요? 60점이죠. 자, 그럼 여기 일단 쉬운 것부터 가자고요. 30%.
요거 40%까지 하니까 60%예요? 70%예요? 사실은 예, 이쪽만 잘 풀면 이미 합격은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일 나쁜 분이 요거 물고 늘어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에요. 제가 이제 매년 어쩌다 한 번씩 꼭 보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유형이죠. 그런데 이제 A형이 이제 보통 사람이다라고 치죠. 공부 잘 못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죽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제가 1차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따 이야기할 건데 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1차가 5, 6월 이 정도에서 1차 점수가 50, 60 근처가 나오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예. 아니면 7, 8월 달이라도 점수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분은 이 다음부터는 이제 1차와 2차를 병행하죠. 물론 2차는 11월 달부터 강의는 계속 들어왔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사실 암기가 좀 됩니다.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 2차는 논리가 별로 없고 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2차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분은 1차는 합격하죠. 그 다음에 2차도 합격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제 최종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만일 안 된다 그러면 이거라도 일단 합격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뭐 무조건 붙죠. 그런데 B 같은 유형은 어떤 분이냐면 공부 잘하죠. 이분은. 공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저 옛날에 법대 출신인데요. 사법시험 공부를 15년 했어요. 안 돼서 제가 지금 세탁소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와, 그 얼마나 잘하겠어요. 법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한 1월 달부터 점수가 나오는 분도 있고요. 정말 웃겨요. 보통 1월 아니면 3월 근처에 점수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1차를 우습게 알죠. 그래서 1차 잘 안 합니다. 게다가 난이도 주로 뭐만 하느냐? 남들이 질문 모르는 거. 이분은 이제 지적 자존심이 강해. 내가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들 안 하는 것만 찾아서 해요. 그래서 막 모른다고 질문하면 김 사장님 요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쫙 풀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수강생분들이 우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만족해가지고요. 요거만 해요. 요거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고 이제 2차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2차. 한 3월부터 2차만 계속 내리해요. 마지막에 시험 보면요. 1차는 불합격이에요. 2차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이에요. 2차는 막 한 평균 80 가까이 나와요. 질문 드릴게요. 이번 내년에 2차 안 보고 1차만 보면 되겠죠? 2차는 부분 합격이 없어요. 그래서 2차는 합격이 아니고 별걸 한다 하더라도 1차가 안 되면 전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일 안타깝죠. 자질은 아주 충분한 분인데 전략이 잘못됐어요. 게다가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의 전문가는 저예요,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제가 39개 정도는 적중을 했고요. 작년에는 운이 좋아서 40개 제자리에서 다 나왔고 제가 해마다 이야기합니다. 38개까지는 내가 찍어드립니다. 따라오기만 하세요. 내용은 다 알려드려요. 이런 건 나올 거다라고. 지독스럽게 반복합니다, 저는. 나중에는 지겨울 거예요. 이제 와, 저걸 또 하나? 정말 그만하면 좋겠다. 저는 계속하죠. 왜냐하면 외워야 되는 거고 들어서 외워야 돼요. 두 번째는 8월 달에도 처음 하는 분들은 있어요. 올해도 제가 8월 달에 처음 하는 분들 한 40분을 지도를 했는데 정말 가슴이 막히죠. 8월 달 정도에 시작하면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들은 다른 수강생들은 막 날아가요. 그때쯤이면. 그런데 이제 용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 앞에 있는 거예요. 미쳐버리죠.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도 부탁하니까 이제 했는데 그 중에 2차는 안 하니까 그분들은 1차 3명 합격했습니다. 3명 현재 확인된 걸로.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한창우라고 이제 그 친구는 잘했어요. 특이하게 잘했어요. 젊은 친구인데 좀 잘했죠. 그 친구는. 여자분 한 분 아주머니인데 연세 많은 분인데 뭐 그분도 좀 잘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급 필요 없어요. 상급. 저는 상급까지 강의를 충분히 하죠. 계산 문제 제가 강조한다 그랬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 특강을 전국에서 가장 제가 먼저 했어요, 사실은. 그거는 뭐 증명할 방법이 없네.
제일 먼저 한 거 맞습니다. 워낙 제가 계산을 조금 쉽게 해요. 저는 재수생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재수생들 나오면 들어보세요. 계산 문제를 그냥 계산을 해드리면 다 포기해요. 어려우니까. 근데 저처럼 하면 뭐야 저렇게도 하는 거야? 나중에 재수생 나오면 물어보세요. 재수생들은 비교할 근거가 있잖아요. 작년에 들었던 분과 올해 들었던 분이 달라지면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들어보시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계산 문제를 강조하는 제가 이런 걸 저는 무척 강조해요. 제일 먼저 만들어 과정을. 그런데 상급을 열심히 한다 그랬어요. 공부는 쉽게 하자 그랬어요. 예, 절대로 허세 부리면 안 돼요. 지적 허용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시험은 현실이지 허용이 아니에요. 뭐 많이 안다 그러면 뭐 할 건데요. 많이 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합격을 못하면 다음에 학원을 못 나가요. 쪽팔려서. 예, 그런 분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셔야 되느냐. 일단 A형처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하는 이야기를 과목마다 새겨 듣고요. 일단 공부하는 방법은 1차를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빨리빨리 정리하죠. 이야기 거의 했습니다. 6번이 이제 강의 과정별 분포인데, 여러분 그게 이제 제가 했던 강의 중에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얼마나 나왔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26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7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결론이 조금 독특했어요. 공법 문제가 7개가 나왔습니다. 개론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고요? 공법 문제. 공법 문제를 제가 좀 강의를 하죠. 원래 1개 정도 나옵니다, 이게. 개론에서는요, 요거 1개 정도 나오고요. 요거 어쩌다 1개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어쩌다 나와요. 요거는 뭐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3번 문제가 한 2-3번 나왔거든요. 어쩌다 나와, 이런 게. 왜냐하면 부동산학 개론은 제목 그대로 이야기하면 부동산학과 관련된 것들을 개략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런데 올해는 좀 너무했죠. 똑같은 문제가 또 공법에서 또 나왔어요. 제2종 일반 주거지요. 미친 건데, 그거 아주. 왜냐하면 출제자가 달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네. 올해는 그래서 상당히 적중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저처럼 공법을 터치를 좀 하지 않으면, 마지막 자료에도 제가 공법 문제가 몇 개 있는데, 마지막 특강, 좀 어려운데, 완벽한 공법 문제를 빼고는 그래도 거의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략 39개 정도인데, 뭐 내년에는 뭐 1개 정도 내겠죠. 다시. 그런데 아니 뭐 선생님 그렇게 뭐 본인이 주장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뭐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 책을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제 책이나 아니나 다 뭐 책들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제가 가지고 내려올게요. 제가 출판사에다가 보내놨습니다. 출제 근거라고. 저는 매년 만들어요, 이거요. 출제 근거. 그냥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속된 출판사 사이트 가면은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진작 보냈으니까요. 제가 시험 당일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거든요. 이날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응원하러 갔어요, 응원 현장에. 그래서 한 7시에 도착했고, 그래서 이제 수강생들 들어가시는 거 보고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긴장 푸세요. 뭐, 열심히 했잖아. 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별 뭐,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이제 9시 정도까지, 9시에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8시 한 40분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시험은 못 봐요. 손포가 없으면.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힘내세요. 그러고 이제 이야기했죠. 9시쯤 되니까 이제 감독관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입시 완료니까. 그래서 감독관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기분 나빠하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죠. 감독관이 앞에 서가지고 자기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눈 마주치면. 그러다 이제 나왔죠. 좀 울려서. 나와가지고 이제 노량진 가서 아침 먹고 갔더니 11시 좀 안 돼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가다반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다렸습니다. 쉬면서. 그래서 11시 40분에 오래전 문제지를 늦게 입수했어요. 그래서 11시 한 반에 들어오는데 보통 40분에 시험지 받아가지고 가다반을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만들죠. 그래서 12시 뭐 한 20분 안에 끝났어요. 그래서 바로
촬영해버려, 촬영. 그래서 해설 강의. 해설 강의까지 다 끝나니까 뭐 대략 한 1시 반 뭐. 그래서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2차 선생님들을 기다렸다가 술 한잔 하려다가 2차 선생님들은 오후에 나오거든요. 시험이 늦게 끝나니까. 그래서 2차 선생님들은 나오면은 가다반 만들기 전에 공단이 발표해버려요. 2차 선생님들은 나와가지고 해설 강의만 하고 들어가면 돼요. 우리 1차는 뭐 가다반 만들어 치열합니다, 이거 아주. 누가 먼저 만드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잘 안 틀리죠, 공단답. 잘 안 틀려요, 해마다. 보통 한 개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들이 가다반 만들면. 이 신청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도 A형 19번 문제하고 A형 31번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청은 뭐 그날 했고, 하라고 이제 자료 보내줬고요. 이렇게 이제 시험 당일날 제 일정이 그래요, 해마다. 그런데 왜 저는 안 틀리느냐? 비밀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문제를 분석해보면. 아니, 답안 개수를 세보면, 빤한 게, 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안 틀려, 저는. 공단 답하고 거의 일치. 게다가 이제 워낙 선생님들하고 친하니까, 강의를 오래 하니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해요, 저희는. 이 신청거리, 좀 문제가 되는 문제는, 근데 올해는 뭐 31번 문제가 좀 문제, 19번 문제는 뭐 누구나 알았고, 뭐, 선생님들 몇 명 전화해가지고 몇 번이라 생각하세요? 4번? 나는 5번이라 생각하는데, 둘이 협의해요. 공단은 얼마 했을까? 그러면 뭐 5번이겠지? 그럼 5번 합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4번은 이의 신청을 올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은 그냥 쉬었고요. 월요일부터 제가 이 작업을 했죠, 이 작업. 그래서 요 출제 근거라는 걸 만들었는데, 자, 1번 문제, 기출문제 여기다 붙이고요. 그리고 출제 근거를 붙여요. 그래서 출제 근거, 약간 마지막 쪽집게 100선, 뭐 72번 문제, 이런 식으로 붙이죠. 문제 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론 특강, 뭐 이론 특강 핵심 23번, 뭐 이렇게. 그럼 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게 진짜 72번이 이거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이트에 가면 작년에 특강했던 자료가 작년이 아니지, 아직. 올해 10월 달에 특강했던 자료가 10월 달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건 못 속여 올리는 일자는. 이해하셨어요? 10월 2일 날 올라간 거를 지금 10월 2일이라고 올릴 방법이 없다고요. 그때 올렸던 거지. 오케이? 내려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거를 속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못 속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다 올리기 때문에 서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40개 다 근거를 만들죠. 그래서 이걸 또 인쇄본을 만든다 그러더만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우리 쪽 그 법학원 출판사 쪽 책을 안 쓰니까 아마 그냥 공짜로 보내주진 않을 거고, 혹시라도 뭐 나오면은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가져올게요, 몇 개. 몇 개는 당연히 주겠지. 뭐 200개, 300개 달라면은 그건 좀 난색을 표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야기 왜 할까요, 여러분? 6번. 이야기를 왜 하나요?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심하시라고 하는 겁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론은 제가 일단 책임집니다. 언제까지 책임지느냐?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좀 섭섭해도 11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합격해야 되고, 요 정도까지는 뭐 저는 아주 책임지고 싶어요. 이때 시작하면. 혹시 3월에 시작해도 좀 빠른 분들까지는 제가 책임지죠. 그런데 4월이 넘어가서 시작하는 분들은 책임 잘 못 져요. 그래서 제가 5월 달 가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내가 책임 못 지니까, 다른 분들은 책임지는데 못 지니까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하세요. 늦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합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는 다 드렸고요. 합격 전략으로 올라가죠. 자, 간단하게 할게요. 10분 안에 끝낼게요. 합격 전략 세미나인데, 자, 기출문제 분석이 워낙 중요하니까 시험 전략 했고요. 이번이 전체 커리큘럼인데, 여러분이 커리큘럼은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곳이 5곳이어서 학원마다 같을까요? 조금씩 다를까요? 그래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표준 커리큘럼이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한 장 뒤쪽으로 가니까 그 특강 과정이라고 있는데, 특강 과정도 학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다 넣어놨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11월부터 12월까지 보통은 이제 입문 과정을 하죠. 그 다음에 1월, 2월 기본 과정, 그 다음에 3월, 4월 심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 이때가 이제 이론 끝 마스터. 그 다음에 이제 7, 8월이 이제 보통 문제 풀이를 해요. 단어별 문제. 그 다음에 9월 달은 동형 모의고사를 봅니다.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여기는. 학원마다 거의 같습니다. 10월 달은 특강을 하죠. 그래서 이론 특강을 한번 하고요. 하루에 끝내는 것. 쪽집게 100선이라고, 찍기 문제 100개, 이런 거 하죠. 올해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돌아가는데, 그럼 이제 몇 번 하나 보세요. 요거는 이제 입문서로 하는 거, 지금 얇은 책.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본서로 합니다. 기본서. 가장 중요한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문제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프린트 자료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몇 번 반복되나 보자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자, 한 번 하네요. 두 번 하네요. 세 번,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 여덟 바퀴. 정상적이면 여덟 바퀴 도네요. 이 정도면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기 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그 특강 중에서 꼭 들어야 될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2개. 보통 이제 제가 초반에 문제를 좀 다루는데요. 문제. 이런 걸 좀 다룹니다. 이런 거. 다루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때쯤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죠. 처음에는 뭔 말하는지 몰라요. 아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목요일인 오늘도 모를 겁니다. 오늘이라고 별거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쯤 가면 거의 다 알아요. 참 묘한 게 한 번 돌고 나면요.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게다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좀 이따. 복습 동영상을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는요. 그러면 아주 친숙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약간 느슨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슬럼프가 요때하고 요때 많이 옵니다. 요때 여름에 하고 요때 봄철. 특히 이제 날이 풀리기 시작할 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2월 하반부터 2월 뒤쪽부터 문제를 좀 다루면 정확하게 본인을 이해하죠. 내가 알아듣는 것 같지만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는 게 한 개도 없구나. 그러면 이제 공부를 긴장해서 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은 바로 합격으로 가는 거고, 이때 풀어져 버리면 이제 약간 헤매요. 그래서 점수가 좀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뭐 실비로 할 겁니다. 한 대략 10,000원, 20,000원 좀 학원에 부탁해가지고 싸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쯤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보통 20,000원의 행복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때쯤 하는 거 기출문제인데 이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기출문제를 안 듣고 시험을 보겠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시험도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특강은 대략 한 2개만 제가 나중에 강조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특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게, 여러분 큰 3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의 함정이다 그래가지고 효율적 공부법 그런 거 있나요? 거기 보시면 아까 2차를 열심히 한다 그랬어요. 1차 중심으로 간다 그랬어요. 1차. 두 번째 2차까지 하려면 5, 6월 달에 1차 점수가 나오든지 늦어도 7, 8월 달에는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쉽게 안 나옵니다. 1차 점수.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1차 열심히 해야 되고, 특강은 2개 정도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어디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시간마다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는 제 말씀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아까 상급 문제를 열심히 한다고요. 중하급으로 열심히 간다고요. 중하급이에요. 자, 거기다 하나만 써주시죠. 예습보다는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시험에 임하는 것, 그거는 공부가 조금 됐을 때 보세요. 아직은 조금 힘들 거예요. 여러분 예습보다는 복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누구나 굳은 결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중개사 시험이 어렵다라는 거 다 알고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거든요. 야, 그거 장난 아니래.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원형 탈모 생겼대. 가끔 있어요.
여자분들이 원형 탈모가 오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가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웃기는 건 합격하고 나면은 머리가 멀쩡해집니다. 다시. 잠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습을 하는데요. 예습. 하루 5시간 앉아서 하면은 한 15페이지 봐요. 그랬더니 다음날 수업 들어가니까 4시간 강의할 때 1월 달부터는 4시간 할 거예요. 지금 입문과정에서 한 3시간만 할 거고 3시간 조금 더 하겠죠. 오늘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80페이지를 진도를 나가버려 하루에. 그러니까 예습 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가 워낙 많으니까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아주 효율적이고 복습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가장 나쁘죠. 예습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제 1편 열심히 봐요. 1편. 그런 다음에 한 달 지나니까 아우 힘들어. 포기. 그러다가 한 3월 되니까 또 해야 될 것 같아. 또 앞에만 봐. 그 다음에 또 잠깐 포기했다가 5월 달에 또 앞에만 봐. 그랬더니 책을 보니까 앞에만 새카매요. 근데 앞에서는 3문제 나와요. 37문제는 뒤에서 나오고요. 이거 진짜 나쁜 방법이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습 나가 떨어지기 딱 쉬운 방법이고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듣기를 해야 돼요. 듣기. 처음에 읽어봐야 모릅니다. 그래서 동영상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을 들어봤더니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막 선생님들 하는 이야기가 무슨 과목이든 고개가 절로 끄덕끄덕.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읽어야 돼요. 물론 책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합격은 안 됩니다. 듣고 들어가서만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시험은. 그래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알아듣고 나서 읽으면은 그때부터는 책이 잘 읽힙니다. 그래서 먼저 귀로 공부하고 다음에 눈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분들 중에 제가 수석을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수석. 수석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 4명 정도 만들었는데 수석하는 분들은 대략 특강까지 해서 한 8번 더하기 특강까지 해서 한 10번 정도를 듣죠. 실제 수업을. 그리고 동영상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또 한 8번에서 10번을 듣죠. 기본서를 보통 그분들 한 10번 이상 봐요. 기본서를. 그러면 점수가 언제부터 나오냐 하면 이런 분들은 수석하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한 1월 말 모의고사부터 점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모의고사를 1월부터 봤어요. 지금은 이제 안 봐요. 포기해버리니까 이때 보면 3월 달에 봅니다. 요즘은 수험생들이 약간 예전보다는 약해졌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보는데 이런 분들은 뭐 이때부터 막 점수가 나와요. 60 가까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1차에서 보통 2개에서 4개 이상 안 틀려요. 2개 틀리면 5점 빠진 거고 4개 틀리면 10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그분들처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본서를 10번 보세요.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거 많이 들으시고 나중에 기본서를 한 3-4번 정도 읽어주시면 딱 좋아요. 야, 근데 두꺼운 책을 어떻게 3-4번 읽느냐?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중요한 데는 다 알려드리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질문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질문하시고요. 없으면은 뭐 잠깐 쉴게요. 질문 없어요? 뭐 다른 데는 질문 되게 많이 하던데 안 하실 거예요? 예,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